여러분, ETF 종목 정하기 어렵죠?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은데 확신이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답도 다 애매하게 해주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분석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여러분들이 ETF를 고르고 또 분석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ETF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나는 한번 ETF 쇼핑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ETF 툴스 데이터 이쪽으로 먼저 가신 다음에 ETF 스크리너 앤 데이터베이스로 가십니다. 우선적으로 이 기능을 활용해서 ETF를 고르실 때는 규모로만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U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AUM은 운용 자산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운용하는 자산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AUM은 1조 원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준 삼아서 이제 여러분들은 ETF를 고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UM을 눌러보시면 규모 순으로 이렇게 나열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등이 SPY네요. 이 AUM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ETF를 고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ETF, 또 관심이 가는 ETF가 생겼다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목을 고르셨다면 상장일이라는 걸 먼저 체크할 건데요. 이 QQQ의 상장일 같은 경우는 99년 3월 10일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되었네요. 우리가 상장일을 보는 이유는 이 ETF가 얼마나 오랫동안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문제없이 잘 유지가 되어 왔다면 괜찮은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2009년 10년에 상장된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ETF는 조심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8년, 2019년에 상장된 ETF라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운용사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세계 3대 운용사로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있는데요. 이 이외의 운용사들은 투자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서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QQQ의 운용사인 인베스코는 또 워낙에 유명한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스입니다. 결국 규모, 상장일, 또 운영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이 ETF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QQQ를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 포트폴리오 구성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평균 S&P 500 지수와 비교를 할 겁니다.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이 비교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일로 올라와 보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QQQ의 SPY, VS 이렇게 써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바로 ETF 컴패리슨 툴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기능이 정말 편한 게 QQQ와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를 직관적으로 비교를 잘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QQQ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대상으로 세 가지 부분을 모두 다 통과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비교를 할 겁니다. 운영사가 각각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운용 보수료가 있습니다. 연간 운용 보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비교해서 봤을 땐 QQQ가 조금 더 비싼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합리적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0.2%가 왜 이게 비싼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그다음 AUM을 체크하고 바로 밑에 보시면 보유 종목 수, 이 투자하는 기업의 수를 보여주는데요. QQQ는 104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 퍼포먼스라는 비교 항목이 있습니다. 이 QQQ와 SPY의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최근 한 달간 QQQ와 SPY의 퍼포먼스가 어땠는가를 나타내고 이 3개월, 1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도 QQQ가 SPY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QQQ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ETF라고 볼 수 있죠. 시장 평균 지수를 이기고 있죠. 그 바로 밑에 이 상위 10개 투자 섹터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QQQ는 이 기술주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섹터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에 바로 내려보시면 상위 10개의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애플만 QQQ에서 14%를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을 가진 ETF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또 시장 평균 지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업에 더 투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QQQ 같은 경우는 시장 평균 지수와 비교했을 때 이 상당히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이 퍼포먼스 또한 시장 평균 지수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봤던 운용 수수료가 좀 비싸다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 현재 QQQ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0.58%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할 돈을 아껴서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의미죠. ETF.com으로 기본적인 검증이 다 끝났다면 이제 한번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검증까지 해봐야겠죠. 여기 아주 괜찮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 백테스트 포트폴리오라는 메뉴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백테스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주십니다. 이 설정 값을 채우셔야지 백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임의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QQQ를 검색해봤으니까 QQQ를 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연간으로 테스트 설정을 하고, 기간이 짧은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랜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ETF가 상장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딱 현재까지 맞게 분석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기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 초기 금액으로 그냥 $10,000로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매월 적립식 투자로 설정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캐시플로우로 가보시면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입할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100만 원을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한다는 뜻인데 인플레이션 적용으로 해놓을게요. 또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입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월별로 바꿔놔야겠죠.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벤치마크를 하는 지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SPY로 할게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로 하겠습니다. SPY로 하는 이유는 이 SPY가 상당히 오래된 ETF라서 조금 더 데이터를 폭넓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정이 끝났으면 밑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내가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QQQ를 분석했기 때문에 QQQ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XLP를 또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또 여기서 이 채권 ETF인 TLT를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1번 같은 경우는 QQQ에 100%를 투자했을 경우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이라고 입력하면 밑에 포트폴리오 1번은 100% QQQ에 투자하는 걸로 설정이 되었죠. 다음 포트폴리오 2번은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요? QQQ에 30%, XLP에 30%, 또 TLT에 40%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3번까지 가지 않고 저는 이 포트폴리오 2개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커스텀으로 가신 다음에 포트폴리오 1번을 이 QQQ 100으로 두겠습니다. 그냥 포트폴리오 2번은 QQQ 30, XLP 30, TLT 40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설정은 다 끝났고요. 바로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정할 때는 1985년으로 했지만 TLT 같은 경우 200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20년에 약 17년 동안의 데이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값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만 위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머리 같은 경우는 요약이죠. 이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설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 마지막에 정리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게 바로 애뉴얼 리턴과 드로우다운스와 어세츠 이 세 가지를 주로 봅니다. 이 애뉴얼 리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 애뉴얼 리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간 수익과 손실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리에서는 차트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애뉴얼 리턴을 확인하시면 아주 자세한 백테스팅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먼슬리 리턴 월간 기록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백테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드로다운스 정고점 최대 하락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드로다운스 탭에서 내 포트폴리오가 위기 때 정고점에서 얼마나 큰 손실률을 보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차트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역사적인 위기 때 내 포트폴리오는 어땠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바로 밑에는 드로다운스 4, 그 다음 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 1, 2번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설정한 기간 동안에 가장 하락률이 컸던 10개의 기간의 회복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나타냅니다. 참 여러모로 친절하죠. 그 다음 탭인 어세츠 탭입니다. 이 어세츠 탭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머리 탭에서 확인됐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샤프 지수와 소르티노 지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샤프 지수, 소르티노 지수 듣기만 해도 머리가 쪼개질 것 같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샤프 비율은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인지합니다. 한마디로 샤프 비율은 위험, 변동성 대비 초과 수익률을 뜻합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효율성 체크에 많이 활용되는 비율인데요. 샤프 지수가 높을수록 위험 조정, 수익률이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샤프 비율은 위험을 인지하는 이 변동성을 아래로 내려가는 변동이든 위로 올라가는 변동이든 구분 없이 이 변동성 자체를 위험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익 중일 때 변동성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소르티노 지수인데요. 소르티노 지수는 이러한 점을 개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르티노 지수는 샤프 지수와는 다르게 마이너스일 때의 변동성만 위험으로 생각합니다. 샤프 지수의 개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바로 밑에 보시면 monthly correlation이라는 월별 상관관계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 결과는 내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배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음의 상관관계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값을 통해서 내 자산이 현재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로 떨어질수록 음의 상관관계에 가까운 것이고 이 플러스로 가까워질수록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QQQ 같은 경우는 이 QQQ와 상관관계가 1이죠. 당연하죠. 똑같으니까. 근데 XLP 같은 경우는 QQQ와 0.61로 어느 정도 음의 상관관계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XLP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섹터가 QQQ랑은 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과 어느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자산이죠. 그래서 그런지 마이너스 0.3포인트로 나와 있네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서로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이 결과값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검증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이외에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는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보고 또 아이디어도 내보고 여러분들의 투자 근육을 만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ETF 분석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ETF 분석은 이 기업 분석과는 다르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의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산업 분야 분석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ETF 투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식이 좋으세요? 아니면 양식이 좋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빠르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식 중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혹은 양식 중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잠깐 대답을 머뭇거리실 겁니다. 한식의 음식 종류와 이 양식의 음식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고 그 중에서 분명히 내가 선호하는 음식이 있을 건데 바로 생각이 나진 않겠죠. 비유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ETF 투자는 산업 분야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차 산업, 이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한 개의 기업에 대해 열심히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 개별 기업 투자에 비하면 ETF 투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또 ETF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또 이해도도 높아질 거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별 기업 공부도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실전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직접 해보셔야지 도움이 됩니다. 또 재밌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